콜드님 오셨다. 아니, 콜드님 오늘 말씀이 없으셔서 저는 까먹고 계시는 줄 알고 그랬는데, 어쨌든 콜드님이랑 약속을 지키려고 저는 시밤을 켰습니다. 길게는 못할 것 같아요. 아, 일기를 쓰셨구나, 또. 아이고. 전 이제 오늘까지만 딱 고생하고 내일 개고생하면 끝납니다. 학기가. 시는 어디서 가져오냐고요? 이게 평소에는 그냥 제가 생각나는 시들을 읽다가 사실 이렇게 시험 기간이라고 바빠서 조금 시가 생각이 안 날 때는 구독자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하루님께서 추천해 주신 행복이라는 시를 읽어볼 생각이고요. 빨리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도 콜드님께서 시는 아니었는데 좋은 문구를 소개시켜 주셔서 그거 그거 읽었는데 그것도 굉장히 저한테는 굉장히 심금을 울리는 문구였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도 굉장히 많았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제가 아는 시들로 많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곧 고갈될 것 같아요. 제가 국문학과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뭐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이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지? 원우진님은 원우진님께서도 평소에 뭐 하고 싶었던 얘기나 아니면 좋아하는 시나 시 아니어도 좋아요. 뭐 드라마 속 대사나 소설 문구나 이런 거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나름 준비를 해서 시밤에서 써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소한 선물들도 제가 드릴 수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아, 다들 이제 여름 방학을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방학이랑 상관없이 공부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약간 후자에 가까워요. 이제 예전에는 학기가 딱 끝나고 방학을 하면 그 자체로 굉장히 행복이 딱 시작하죠. 딱 방학, 기말고사 끝났다 이러면 와!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각자 뿔뿔이 흩어져서 고향으로 내려가는 친구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뭐 못 봤던 친구들 만나러 가는 것도 있고, 막 그래서 사실은 행복할 소재가 굉장히 많았죠. 학교라는 제약이 있을 뿐이지. 근데 지금은 사실은 방학은 사실 저 방학했어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진짜 모의고사고 지난주에 종강을 했는데 뭐 종강한 느낌이 없잖아요. 제 꼴을 봐요. 근데 음 그래서 사실은 씁쓸하죠. 왜냐면은 학창 시절의 마지막인데 방학 마지막 방학일 텐데 뭐 딱히 할 게 없으니까 또 뭐 딱히 뭘 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이게 끝나면 이제 저도 생업전선으로 가서 뭐 변호사가 됐던 다른 일을 하게 될 텐데 뭐 그때 뭐 방학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뭐 변호사들은 휴정기라고 해서 한 1년에 2주 정도 쉬는 걸로 알고 있지만 뭐 그게 방학 정도의 그런 휴식은 아닐 거잖아요, 당연히. 그러면은 이제 '내 인생에 방학이라는 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쪼끔 씁쓸하면서도 뭐 '그때 신바가 알아서 하겠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정 힘들면 휴가를 낼 수도 있고 정 힘들면 사표를 낼 수도 있고 뭐 이러면서 '내가 나만의 방학들을 만들어 나가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시를 바로 읽지 않고 이렇게 다른 얘기들을 하는 이유는 이 시를 추천해 주신 하루님께서 지금 씻고 계세요. 그래서 웬만하면 하루님이 오셨을 때 읽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할 말이 그렇게 많이 생각은 안 나네요. 근데 이제 저도 내일이면 진짜 방학입니다. 방학하면 아마 한 하루 정도는 과제를 할 것 같고요. 기말 과제 아직 안 낸 게 있고요. 과제를 내고 나서는 토요일에는 이제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있고
일요일에는 아마 친척 동생들이랑 놀아줄 것 같아요. 너무 못 놀아줘 가지고 지난주에 사실 친척 동생이랑 고스톱을 쳤는데 너무 못 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재미가 없어서 친척 동생들이 "잘하는 건 뭐냐?" 이러니까 닌텐도 위를 잘한대요. 근데 저도 옛날에 위 스포츠 진짜 잘했거든요. 그래서 일요일에 한번 붙어 보기로 했고, 그리고 아마 월요일부터는 다시 공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절학기도 그때 개강을 하고. 아 그러네. 방학이 아니네. 계절학기가 개강하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내가 내 마음속을 방학이라고 생각하면 방학인 거지. 다음 주 월화수목금 계절학기 열지만 어차피 줌이기 때문에 켜 놓고 저는 딴짓할 겁니다. 드라마도 보고 예능도 보고. 요즘 예능 보는데요. 하트 시그널 얼마 전에 정주행했는데 저 그게 그렇게 재밌고 스펙터클한 예능인지 몰랐어요. 그냥 저는 옛날에 뭐 짝이나 더 올라가면 엑스맨이나 이런 것처럼 그냥 이렇게 막 풋풋한 이런 얘기가 오고 가고 그렇게 끝나는 건 줄 알았는데 거의 서스펜스던데요. 그래서 마지막 결말 보고 저 약간 벙 쪄 가지고 '이런 결말이었어?' 이런 것도 있고 막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의 결론은 저는 거기 못 나갈 것 같아요. 섭외가 들어와도 절대 나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죠? 오늘 하루님께서 저한테 보내주신 시의 제목은 행복이라는 겁니다. 행복이라는 건데, 블랙홀드님 뭐 할까요? 콜드님이랑. 행복이요? 같이 행복합시다. 행복이라는 주제인데, 사실 지난 한 1년여의 시간 동안 제가 제일 많이 고민했던 주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이제 나에게 불행이라는 것이 찾아왔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어 기제로 불행에서 어떻게 빠져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끊임없는 가설을 세웁니다. 이러면은 빠져나갈 수 있을까? 저러면 빠져나갈 수 있을까? 막 같은 것들을 하다가, 근데 뭐 발버둥 칠수록 더 빠져들어갔죠, 불행이라는 곳 속에서. 왜냐면 이렇게 막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거였으면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았겠죠. 그래서 힘들어했었고, 그다음에는 이제 그 불행에선 어느 정도 벗어났는데 일상생활이 너무 무미건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정말 어렸을 때 내가 좋아하던 것들이 뭐지? 어떠한 것들을 했을 때 내가 행복했지? 이런 것들이 기억이 안 나면서 나는 진짜 30 대는 너무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30 대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나는 20 대를 다 갈아 넣어서 희생을 했는데 30 대가 막상 코앞에 다가오니까 뭘로 행복을 찾아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 행복해 보자.' 이러면서 모아둔 돈을 막 썼습니다. 막 갖고 싶은 거 가져 보고 막 그랬었는데 기쁨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을 해 보면 기쁨이라는 거였지 그 자체가 행복은 아니었다. '기쁨과 행복은 굉장히 다른 거다. 쾌락도 다르고 기쁨도 다르고 행복도 다른 건데 내가 뭘 살 때 느꼈던 거는 기쁨이었던 것 같다.'라는 것이었고, 그리고 기쁨이 되게 안 좋은 점은, 좋은 점도 많죠. 근데 기쁨이 되게 무서운 거는 중독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올해 이번 주에 뭐 이 귀걸이를 사서 기뻤어요. 그러면은 이 귀걸이를 산다고 행복해지진 않지만 다음 달에도 비슷한 걸 사지 않으면 불행해질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지더라고요. 왜냐면 자극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 이거 기쁨을 너무 추구하다 보면 그 자체가 나한테 불행의 요건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좀 더 적극적으로 행복할 것들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시를 읽어 보겠습니다. 행복, 나태주.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 있다는 것. 끝이에요. 다시 읽어 드릴게요.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 있다는 것. 이게 행복이래요. 저는 철저하게 공감합니다. 1 년부터 해 볼게요.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여기서 핵심은 집이 아니에요. 저녁 때 돌아가는 겁니다. 저녁에 있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저녁에 돌아가면 얼마나 행복해요. 저 지금 한밤중인데도 집에 못 돌아가고 있는데 이분은 저녁 때 집에 돌아간대요. 너무 행복하겠죠? 그럼 저도 만약에 어떤 직장을 제가 갖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저녁밥을 집에서 먹고 TV를 보고 예능을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어준다. 저는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거든. 네. 개소리는 여기까지 하고 좀 진지한 얘기 해 보겠습니다.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냐면 우리가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살고 있는 곳, 잠을 자는 곳, 그것과 집이라는 단어는 조금 다른 게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도 친구들 중에 기숙사 생활이나 자취하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방학이나 뭐 추석이나 설에 고향에 내려갈 때 집에 내려간다고 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친구들 중에 말해 저희 중에는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데를 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죠. 기숙사, 자취방, 내지는 뭐 오피스텔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죠. 왜냐하면 그 안에서 내 심적 안정이 안 느껴지니까.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 스튜디오 촬영하는 그곳이 제가 생활하는 공간이긴 하지만 아직 집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남들한테 그러니까 구독자분들이 남이라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구독자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내 공간을 만든 거고 철저하게 변호사 시험을 위해서 차려진 공간이기 때문에 나의 공간이라는 생각이 절대 안 들고요. 두 번째로는 가도 뭔가 추억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집이 만들어진 지가 이제 한 달이 조금 넘었는데 그냥 빈 공간이었던 기억, 그 안에서 내가 책상을 설치했던 기억, 소파를 놨던 기억, 그리고 카메라나 이런 것들을 설치했던 그 기억이 다인 거지 뭐 그 안에서 친구들이랑 술을 먹었든지 가족들이랑 맛있던 걸 먹었든지 이런 기억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집이라고 부르기가 그런 거죠. 근데 나태주 시인은 왜 이걸 행복하다고 생각을 했냐고 제가 지금 쪼끔 생각을 해 보면 답이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구 어딘가에 내가 가기만 했을 때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어떤 곳이 있는가? 그러니까 자가 마련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여기에서만큼은 편하게 푹 잘 수 있고 여기에서만큼은 쉽게 말하면 뭐 씻지 않고 하루 종일 생활할 수 있고 내지는 여기에서만큼은 밥 먹을 때 체하지 않을 수 있고 이런 공간이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중요한 건데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오랫동안 그런 공간이 없었습니다. 어 20대 중반에 군대를 갔고요. 제대를 하고 나서는 이제 오피스텔에 살았는데 혼자서 한 2 방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딱 거기서 집에 가면은 잠자고 옆에 책상에서 혼자 공부하고 심심하면 게임하고 이 정도였던 거지 막 딱히 거기에 '빨리 들어가서 뭔가 나만의 생활을 하고 싶다. 나만의 안정적인 것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고요. 밤에는 잠도 잘 안 와서 수면제 먹고 잔 적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외로움도 다가오고 그리고 지금도 그 집이 막 딱히 추억이 있었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고 그냥 한 2-3년 정도 내 몸을 담았던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로스쿨 생활을 시작했죠. 로스쿨 생활을 시작했을 때도 이제 동생이랑 약간 좀 넓은 집에 살게 되었는데 거기도 약간 집이라는 생각이 덜 들었어요. 왜냐면은 새벽 일찍 나가서 공부를 하고 밤 늦게 딱 들어와서 딱 잠만 자다 보니까 집이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수면실 내지는 레알 자취방 이 정도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고요. 그리고 부모님 사는 집은 부모님은 제가 군대 가는 동안 이사를 가셔 가지고 그 집도 사실은 저의 무슨 물건들이 있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 5 년에서 10년 정도 나의 집이라고 부를 곳이 굉장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여기 갔을 때 내가 정말 편안하게 숙면을 취할 수 있거나 뭐 편안하게 그냥 나만의 생각을 하거나 나만의 공간이라고 느낄 만한 곳이 없었던 거죠. 근데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행을 가져다 주진 않았지만 '행복이라는 걸 굉장히 멀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저는 오피스텔에 살 때 이랬던 것 같아요. 어차피 여기 나 2년 동안 있을 거고 여기 내 자가도 아니고 월세 내는 곳이니까 '여길 꾸며서 뭐 해. 여기에 정 줘서 뭐 해.' 이러면서 진짜 기능적으로만 설치했거든요. 침대, 책상, 옷장 막 이런 식으로 설치를 했는데 화분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내 마음을 둘 만한 물리적인 공간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좀 아쉽더라. 그러니까 어쨌든 2년 동안 나를 보듬어 줬던 곳인데 거기에 좀 더 애착을 가지고 이런 것 저런 것 꾸며 보기도 하고 거기에서 좀 더 추억을 만들려고 생각도 해 보고 그 공간 자체를 좀 더 사랑했으면 어쩌면 그 입시하던 그 시간이 좀 더 행복하고 안정감 속에서 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굉장히 씁쓸하지 않나요? 저는 되게 씁쓸한데. 그러니까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이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만날 수 있는 사람이면 더 좋겠죠. 만나서 같이 밥도 먹고 얘기도 하고 뭐 악수도 하고 이럴 수 있는 사람이면은 더 좋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박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랑은 조금 거리가 있죠. 그러니까 나는 나의 행복은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해서 같이 사는 것 이 정도였던 건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을 함께하지 못하고 더라도 그 사람이 내가 힘들 때 그 사람이 마음속에 생각난다면 참 '그만으로도 행복한가?'라고 저한테 자문을 했을 때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가 보고 싶으면 못 보는 게 괴로웠던 거지 보고 싶다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 '내가 행복한 적이 있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거꾸로 지금 나를 생각해 봤을 때 사실 지금 막 불행하진 않지만 막 그렇다고 막 행복하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밤하고 구독자분들이랑 얘기할 때는 행복한데 그렇다고 막 평소 일상이 막 헤헤호호 막 이렇게 행복하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가장 큰 결핍은 그건 것 같아요. 딱 보고 싶은 누군가가 딱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페르소나는 있죠. 그러니까 아까 어떤 분이 저에게 이상형을 물어보셨는데 친구를 사귄다면 이런 친구를 사귀고 싶다. 뭐 여자친구를 사귄다면 이런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다. 가족을 만든다면 이런 가족을 만들고 싶다. 이 정도 페르소나는 있는데 구체적인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친구들도 보고 싶은 친구들은 많은데 그러니까 힘들 때 '아 얘를 만나서 얘기를 하면 내가 좀 속이 편할 것 같은데.' 이러지 않고요 지금 사실은. 여자친구는 없고요. 뭐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 시를 제가 몇 번 보다 보니까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곁에 둘 수는 없어도 힘들 때 그 사람이 생각나고 그 사람이 내 곁에 와 주면 '참 편하고 행복할 것 같다.'라는 그 막연한 생각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없는 것보다는 훨씬 행복한 것 같다. 왜냐하면은 제가 지금 그게 없으니까 굉장히 마음속이 공허하고 결핍된 순간이라고 느낄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연도 굉장히 씁쓸하긴 하지만 '아 시인이 이런 뜻으로 한 말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세 번째는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이건 더 모르겠는데 여러분 외로울 때 혼자 노래 부르시나요? 저는 노래를 잘 못해서. 근데 사실 오늘도 코인 노래방 가긴 했거든요. 외로워서 간 건 아니고 그냥 저녁으로 샐러드를 먹었더니 너무 졸려 가지고 근데 여기 이 뭐냐 모임 공간 예약한 것까지 1 시간 정도 남아서 그냥 혼자 코인 노래방 가서 노래를 불렀는데 행복 행복했나? 근데 최소한 그건 없는 것 같아요. '난 왜 코인 노래방을 혼자 왔지?' 하는 그 자괴감은 없었고 재밌었습니다. 근데 결핍은 여기서 말하는 행복과 저의 다른 점은 그거겠죠. 그냥 언제 어디서든지 그냥 부를 수 있는 그런 노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친구 중에 제일 친한 친구는
이승기의 삭제인가 이것을 그냥 계속 흥얼거리는 애가 있어요, 10 년째. 이거 옆에서 들으니까 짜증 나긴 하는데 그래서 "야 넌 왜 계속 그 노래를 부르냐?" 이러니까 "모르겠어. 난 이 노래를 뭐 딱히 내가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가수도 아닌데 그냥 이 노래가 계속 흘러나와." 이러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글쎄요. 얼마 전에 서른쯤에도 제가 잠깐 흥얼흥얼거렸었는데 그런 노래 몇 개가 쪼금 저한테는 그런 노래인 것 같기는 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을 때 부를 수 있는 그런 노래. 플루토님 안녕하세요. 그런데 저는 그냥 이걸 노래라고 하긴 그렇고 취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취미라고. 그러니까 꼭 노래가 아니더라도 운동이 됐건 뭐 드라마 보는 게 됐건 그냥 심심할 때 '이것만 하면 공허하지 않아. 심심하지 않아.'라고 부를 수 할 수 있는 어떠한 행동이 있다는 게 정말 행복에 도움을 많이 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오늘 제가 제일 아끼는 친척 동생이 회사에 합격을 했대요, 최종 면접에. 그리고 이제 그 친구는 그 회사를 평생 다니고 싶대. 그럼 이제 애 인생은 탄탄대로인 거지. 그래서 주말에 잠깐 밥 먹기로 했는데 그 친구한테 어떤 얘기를 해 줄까. 제가 그 친구보다 한 5살 정도 많거든요. 그래서 뭐 나는 아직 사회생활을 시작해 본 것도 아니니까 뭐 "직장 생활을 이렇게 해라." 이런 말을 할 수도 없고 근데 '어떤 얘기를 해 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시간이 날 때 정말 미친 듯이 놀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가 정말 뭘 좋아하는지를 빨리 찾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가 정말 일을 하다가 멘붕이 오거나 현타가 올 때"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저는 직장 생활 안 해 봤지만 나는 정말 이번에 승진하고 싶었는데 승진이 안 될 수도 있고 이 일이 재밌을 줄 알았는데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 정말 열심히 공들였던 어떤 프로젝트 같은 게 빠그러질 수도 있는데 그때는 당연히 현타가 오겠죠. 지금 막 입사하기 직전에 그런 포부들은 온데간데 없고 힘들고 외롭고 '내가 이거 왜 했지? 이러려고 내가 이 회사 들어왔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그냥 그때 그런 현실적인 고민에서 잠깐 벗어나서 그냥 이거 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무언가가 있는 걸 빨리 만들면 "너 인생 살아가는 데 굉장히 든든한 자원이다."라는 말을 해 주고 싶었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만 해도 행복한다는 게 없습니다. 아 요즘 찾았죠. 시방. 시방하면 저 정말 행복해요. 방송하면 너무 행복하고 여러분들이랑 대화하면 너무 재밌는데 그거 저 이제 와서 찾은 거지 작년까지는 학기가 끝나고 방학이 된다고 뭔가 내가 즐겁게 막 하는 건 없었어요. 타임 킬링 하는 건 있죠. 저는 타임 킬링 할 때 노래방 코노도 좋아하고요. 방탈출도 좋아하고 그리고 네. 하루님 반갑습니다. 어떻게 하루님이 주신 시는 다 읽었어요. 근데 지금 거기 3 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음 어떤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은 그러니까 정말 외롭고 쓸쓸하고 이럴 때 뭔가 '이거만 하면 행복하다. 이 노래만 부르면 행복하다.'라는 무언가가 있는 거 자체가 너무 든든한 자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작년에 사실은 멘붕을 했죠 제가.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로스쿨 생활이 생각보다 이렇게 재밌지도 않았고 로스쿨 생활의 끝에 얻게 되는 이제 변호사라든지 그러한 법조계의 직업이 나한테 그렇게 생각보다 재밌을 것 같지도 않아서 멘붕이 왔죠. 사실은 내 20 대를 갈아 넣었으니까. 제가 그런 말을 하거든요. "20대 초반에는 치를 갈았고 20대 후반에는 뼈를 갈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진짜 그랬습니다. 초반에는 '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서 빠져나가서 내가 정말 강한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살다가 20대 후반에는 그래서 세운 계획대로 하느라고 잠도 잘 못 자고 끼니도 거르고 막 이러면서 살았었죠. 그래서 얻게 된 게 사실은 로스쿨이라는 곳이었고 그래서 가고 싶었던 게 이제 변호사라는 직업이었는데 이게 공부도 생각보다 재미없고 변호사라는 직업도 이제 제가 이렇게 어렴풋이 선배들의 생활들을 보니까 솔직히 말하면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게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드라마 당연히 아니라는 거를 알고 있었겠지만 그래도 나는 그런 기대로 왔는데 이렇게 그렇게 막 재밌어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공부 시간은 아직도 2 년이나 남았고
'나는 지금 너무 힘들고 나는 왜 이걸 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정말 많이, 많이, 많이 왔었는데 그때 이제 친구들 중에 그래도 버티는 친구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자기들이 정말 좋아하는 무언가가 있었던 거죠. 그게 뭐 여자친구가 됐건 친구가 됐건 운동이 됐건 음악이 됐건 미술이 됐건 뭐든 좋은데 '이거만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없어 가지고 '아이씨 인생 헛살았네.'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지난번에 말했죠. 소풍이 재미가 없어졌다고. 힘든 시간을 보냈죠. '소풍을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잠깐 했던 적도 있었고 근데 굉장히 우연한 계기였어요. 굉장히 우연한 계기에 유튜브를 찍게 됐는데 이게 제가 그전까지만 해도 막 사람들이랑 마주하는 것도 힘들고 숨어서 있고 계속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유튜브 그 스튜디오샤라는 채널에서 찍을 때도 그 친한 동생한테 "야 멀리 가지 말고 내 시야 안에 있어. 그래야 내가 말을 할 수 있어."라고 말할 정도로 사실은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였는데 신기하게 이제 방송이 시작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촬영이 시작되니까 저는 잘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 말이 이걸 누가 볼진 몰라도 이게 기록이 된다는 그 느낌 자체가 되게 즐거웠고 왜냐면은 애기였어요. 그냥 그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너무 재밌었고 이렇게 다 찍고 났을 때 이제 영상을 몇 명이 봤는지도 보는데 그게 마치 그러니까 옛날에 주식 막 올라가는 것처럼 너무 기분 좋고 '아 왜 안 올라가?' 막 이러다가 댓글도 너무 좋은 댓글도 많이 달아 주셔서 그냥 그게 즐거웠어요. 그래서 '아 내가 나중에 변호사가 되면 일만 할 것이 아니라 그냥 쪼끔 유명해지고 TV나 이런 데 나와도 나 참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문득 하게 됐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랬었고 그랬었는데 사실 그 상태로 그냥 잠깐의 이렇게 자극이었던 거지 우울하고 외롭고 이런 감정은 계속 지속되다가 그냥 올해에 '아 내가 그래도 로스쿨 3 학년 생활을 어떻게 해서든지 버텨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그나마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건 뭐 할까?'라는 생각을 계속하다가 그냥 막연히 생각했어요. '그래 나 그때 유튜브 찍었을 때 재밌었지.'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 그러면 찍어 보자.'라는 생각을 해서 그냥 이거를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한 3-4 배로 즐겁습니다. 3-4 배로 행복한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로는 나는 이게 재밌어요. 사람들이 나한테 얘기를 해 주는 게 행복하고 사람들이 나한테 말을 걸어 주고 뭘 물어봐 주는 게 너무 고마워요. 골드님 너무너무 고마워. 그런데 그게 너무 즐겁고요. 두 번째로는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덜 미안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공부를 막 하다가 부모님이 됐든 친구가 됐든 "신바야 보고 싶다."라는 말을 하면 기분이 좋으면서도 슬프죠. 보러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슬프죠. 미안하고. 나도 그 사람들 보고 싶지만 내가 못 보는 건 내 선택이지요. 내가 안 가는 거지. 근데 나를 보고 싶어 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못 보는 건 내가 상황을 그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 되게 미안하고 항상 마음속에 짐이었습니다. 근데 유튜브를 찍으니까 어쨌든 그분들이 핸드폰이든 뭐든 보고 싶을 때는 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라도 볼 수 있잖아. 근데 이제 그거는 안 보고 나한테 보고 싶다는 얘기만 하는 사람은 뻥한 거지.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고 봤는데도 "야 근데 나 실제로 보고 싶다." 이러면은 뭐 얘기가 달라지는데 그게 아니라 그쵸. 그래서 그 미안한 마음을 좀 덜었죠. 사람들이 조금 그래도 내가 궁금하면 확인을 하고 살아 생존을 확인하고 이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든든합니다.
로스쿨 생활과 그전 공부할 때 굉장히 죄책감이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제 또래 다른 사람들은 다 일을 하고 돈을 벌고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고 최소한 용돈을 받아 쓰진 않잖아요. 근데 계속 공부를 하는 거가 어떻게 보면은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짐이 되고 그런 걸 수 있겠다.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심지어 주변에서 그런 걸 계속 자극해요. "너 언제까지 공부할래?" 이런 얘기도 계속하고 "너도 빨리 돈 벌어야지."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사실은 로스쿨 3 학년 이제 입시 1 년을 남았을 때 제 전략은 그거였거든요. 주변에 나를 응원해 주고 서포트해 줄 사람만 빼고 다 밀어버리자. 다 끝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지금 나를 도와주고 배려해 주고 응원해 줄 사람 빼고는 지금 당장 곁에 두지 말자. 너무 힘들거든요. 주변에서 "만나자. 바쁘다." 하면은 뭐 "나를 생각하는 게 그거밖에 안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아니라는 거 알면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힘듭니다. 콜드님 아니라고요. 저는 콜드님을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 콜드님이 진짜 좋습니다. 근데 그건 논외로 하고 근데 막 그런 말들을 들으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그래서 나는 지금 당장은 나한테 예쁜 말만 해줄 수 있는 사람들만 남기고 싹 정리하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막 해 갔습니다, 사람들을. 주변 사람들을. 근데 씁쓸한 건 몇 명 안 남아요. 왜냐면은 이 사람과 사람 간에 하는 대화의 관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야 나한테 앞으로 말 조심해 줘. 1 년간만. 나한테 앞으로 좋은 예쁜 말만 해 줘." 이러면 그냥 대화가 없어지는 거지 그 사람들이 말투를 바꿔 줘서 나를 배려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가능한 거지. 너무 없는 거예요, 나를 응원해 줄 사람이. 근데 나는 지금 힘이 점점 붙여가거든요. 힘이 점점 없어져 가. 난 힘들어. 나한테 "신바야 힘내. 오늘도 고생했어. 너 정말 멋있다." 이런 말을 해준 사람이 나는 정말 정말 필요한데 몇 사람은 없어요. 그런 말만 해줄 사람은. 그래서 사실 마음속으로 정말 '야 나를 응원해 줄 사람이 딱 5 명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10 명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막 했었는데 막연하게 유튜브를 하고 나니까 그래도 많이 응원해 주잖아요. 콜드님도 나를 매일 응원해 주고 소원님 오셨네. 소원님도 나를 항상 응원해 주고 하루님 뭐 말할 것도 없죠. 맨날 시도 보내 주시고 그리고 새시생님도 오늘은 안 계시지만 저를 항상 응원해 주시고 우진님은 오늘 처음 오신 것 같은데 그래도 저한테 지금 굉장히 힘이 돼요. 이렇게 새로운 이름이 오는 것 자체도. 그리고 플루토님도 항상 저 걱정해 주시고 처음에 첫날에 플루토님이 저한테 "이거 왜 입에 이거 물면 어떡해요?" 이렇게 말했을 때 전 사실은 '우리 엄마인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초면에 이렇게 뭔가 잔소리를 하시길래 '아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아 그게 아니라 그냥 이거가 진짜로 걱정이 되셨구나.'라는 생각하면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계속 그렇게 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원우진 님 그럼 원래는 뭐였어요? 아까 그거였구나. DNJ 그거였구나. 콜드님 그러지 말라고. 왜 힘들다니까요. 왜 자꾸 우리 서로 이렇게 그래 콜드님. 콜드님 내가 콜드님의 호감을 왜 모르겠어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안 계신 다른 분들도 피트님도 항상 저한테 힘이 되고 새시생님도 힘이 되고 송이님도 저한테 정말 정말 힘이 돼요. 그렇게 다들 힘이 되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둘씩 하나둘씩 늘려주니까 정말 내 편이 생긴 느낌이고 정말 나를 응원해 주는 사람이 생긴 것 같고 사실은 얼굴도 모르는 분들이 많죠. 근데도 너무너무 힘이 돼요. 그래서 세 가지의 장점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이거 할 때 그냥 즐겁다. 두 번째로 주변 사람들에게 미안한 죄책감을 좀 덜었다. 세 번째로는 힘이 돼요. 이런 세 가지들이 있다는 거 이걸 찾았다는 게 저는 정말 든든해요. 그래서 변호사 시험도 너무 자신이 넘쳐 지금 사실은. 어제 오늘 그리고 그제 너무 피곤했죠.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었고 사실은 시험 기간이 지나고 나서 바로 모의고사니까 사실 쉬지도 못하고 계속 달려오니까
이제 어제 그제는 저는 원래 낮잠 같은 걸 자는 스타일이 아닌데 졸게 되더라고요. 졸게 되고 졸고 나면 또 기분이 꿀꿀하고 그러면 또 잠깐 그네 타고 오고 초콜릿 같은 거 먹고 송이님 고마워요. 그런 거 먹고 그렇게 지냈었는데 음 그래도 내가 이렇게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시밤이라는 것 그리고 구독자님들과의 대화라는 게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내가 잠깐 시간을 내서 켜기만 하면 할 수 있다는 거가 저한테 너무 든든합니다. 그래서 하루님이 오늘 주신 행복이라는 시도 이렇게 세 가지로 분석을 해 봤어요. 첫째로는 저녁에 퇴근하는 거 너무 부럽다. 저녁에 갈 집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렇게 가기만 하면 행복하고 가기만 하면 편안할 어떠한 공간을 만드는 게 참 중요한 것 같다. 전 지금 열심히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당장 볼 수 없어도 지금 당장 곁에 둘 수 없어도 그냥 힘들 때 생각하는 나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행복이다. 지금 나한텐 그게 없다. 근데 만들고 싶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거만 하면 행복할 수 있는 거. 노래가 됐건 방송이 됐건 운동이 됐건 뭐가 됐든 좋아요. 그게 있다는 거 빨리 없으면 빨리 찾아야 될 것 같다. 그 자체가 든든한 경쟁력의 리소스가 되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저도 빨리 외롭거나 힘들거나 하면 아무 생각 없이 부를 수 있는 노래를 연습해 보겠습니다. 아 너무 고마워요 하루님. 이렇게 제 구독자가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정말 행복합니다. 아이고 제가 오늘 할 수 있는 말은 이건 것 같아요. 오늘 행복이라는 말 시도 오늘 처음 봐 가지고 물론 잘 얘기를 해 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도 나름의 이렇게 마음의 울림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고 또 궁금하신 거나 그런 게 있으면 잠깐 한 10분 정도 얘기를 더 나누다가 이제 저도 퇴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오늘 어떻게 보냈어요? 이제 내일이면 금요일인데. 요즘 약간 배알이 꼴려 죽겠어. 왜냐면은 인스타에 사람들이 이제 방학했다고 막 슬슬 노는 게 올라와. 들어가고 싶은 로펌이요? 그냥 사실은 어느 로펌이라도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은 있어요. 왜냐면 어딘가에 속해서 다른 사람들이랑 일해 보고 이게 저한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경험이거든요. 저는 해본 거는 뭐 기껏해야 저 혼자 하는 일들 몇 가지인데 뿌듯하긴 하지만은 외롭고 그럴 때가 되게 많았는데 그냥 좋은 로펌이겠죠. 제가 들어가면은 좋게 만들 겁니다, 어떤 로펌이든. 근데 그냥 로펌에 사람들 많은 곳에 가서 사람들이랑 같이 일하고 싶습니다. 이집트 왕자 OST 그 애니메이션 말하는 건가요? 그 못에 나오는 거? 저도 그거 되게 감명 깊게 봤는데 OST는 기억이 안 나는데 다시 한번 봐 보겠습니다, 우진님. 그니깐요. 이 행복이라는 시가 그 자체로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음악을 틀어 드리고 싶은데 음악을 틀면은 유튜브에서 자꾸 제재를 해. 무서워 죽겠어요. 어느 날 로그인이 안 될까 봐. 그럼 저는 여러분을 볼 수 있는 창구가 아예 찾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연락처도 모르고. 그래서 최대한 일단은 사리겠습니다. 제가 음악을 막 틀어도 유튜브가 감히 정지할 수 없는 그런 거대 유튜버가 될 일은 없겠지만 어쨌든 좀 유튜브의 정책을 잘 알기까지는 하겠습니다. 사실 걱정해서 아까 코너 가서 목이 너무 아파 가지고 목이 너무 쉬어 갖고 말을 할 수 있을까 했는데 그래도 괜찮아졌네요. 하다사님 오랜만이에요. 이집트 왕자 OST가 있어요? 하다사님이 부른 거? 얼마 전에 3000 times 그건 봤는데 100만으로 진행 중입니다. 예, 제가 환갑이 아니라 제 손자가 환갑될 때쯤에는 100만 유튜브 될 겁니다. 제가 손자한테까지 가업 생겨할 거거든요. 왜 깜짝 놀랐어요?
하루님 고마워요. 제가 100만 유튜버는 아니지만 100만 유튜버 된 것처럼 통 크게 방송을 하겠습니다. 그니깐요. 내가 지금 알고리즘을 그래도 나름 생각하고 모든 걸 하거든요. 근데 뭐 콘텐츠 자체가 재밌고 이게 사람을 몰입시켜야지. 근데 나라는 사람의 상품 가치가 한계가 있는 것 같아. 굉장히 천천히, 천천히 대기만 성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기만입니다. 직장인 브이로그요? 저는 할 겁니다. 왜냐면은 이게 나도 누가 나를 일하는 걸 지켜보지 않으면 난 계속 딴짓하더라고요. 막 계속 뭐 핸드폰도 하고. 아니 제가 산만하고 다양한 것에 관심이 너무 많아요. 엄마요. 아니 그리고 사실 음 이 유튜브 자체가 제 공부를 위해서 만든 유튜브라서 뭔가를 기획하고 하기가 그런데 내년부터는 뭔가를 많이 기획해 보고 지금 해 보고 싶은 건 되게 많아요. 해 보고 싶은 건 되게 많은데 못 하는 거지. 해야 될 일이 너무 명확하게 있으니까. 난 이 친구랑 씨름을 해야 돼요. 어쨌든 얘랑 씨름을 해서 내년에 끝내야 돼. 이걸 끝내지 못하면 100만 유튜브든 1000만 유튜브든 저한테는 이렇게 플러스가 아닌 것 같아. 1년 더 해야 된다 그러면. 그렇죠, 하루님. 다 우리 끝내야 돼요. 내년에 나한테 "신바님 스터디 윗미 더 해 주세요." 이러는 사람 있으면 안 됩니다. 다들 "신바님 그동안 고마웠어요. 저는 이만." 이러면서 가셔야지. 하루님 한 11월 월쯤에 "신바님 열공하세요. 저는 이만." 이러면서 가야지. 내년까지 같이 있으면 안 돼요. 제가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저의 다른 콘텐츠를 볼 수 있게 지금 열심히 같이 공부를 해 드릴게요. 그니까 제발 나를 스터디 윗미라는 콘텐츠로 오래 볼 생각을 하지 마. 나도 1월 월에 하고 더 이상 안 할 거니까 당신들도 그전에 다들 끝내요. 물론 다 뜻대로는 안 되지. 다 뜻대로는 안 되지만 그래도 각오는 그렇게 하고 하셔야죠. 골드님 왜 아니 골드님 우리는 따로 보면 되잖아. 형이 맛있는 거 사 줄게요. 형이 맛있는 거 사 주고 형은 농구는 못 하니까 같이 맛있는 거 먹고 같이 배틀그라운드도 하고 그러면 되지. 뭘 자꾸 이렇게 아쉬워해 항상. 우진님은 어떤 공부하세요? 아 편입 준비? 편입 준비하시는구나. 편입을 제가 해본 적은 없지만 주변에 편입 같은 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편입 입시 같은 걸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굉장히 신경 쓸 게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요? 골드님? 제가 없으면 불안해요? 근데 농구는 어떻게 하러 갔어요? 변호사 시험이 끝나도 저는 스터디 의미를 안 하는 거지 뭔가를 할 겁니다. 뭔가를 할 거니까 너무 걱정 마요. 아 저 어디 안 가요. 저 같은 관종이 어떻게 이걸 안 할 수가 있어. 계속 할 거예요. 계속 할 거고. 다만 스터디 의미를 안 한다고요. 스터디 의미는 이제 그만해야 돼. 나 스터디 몇 년째 하는 줄 알아요, 스터디를 내가? 중학교 때만으로 생각을 해도 지금 15 년째고 제가 공보다 빨라요? 그렇군요. 몰랐는데. 아 공보다 빠르구나. 이제 곧 방송을 종료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저녁을 부실하게 먹었더니 너무 배고파요. 근데 또 먹으면 안 돼. 그래서 자러 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요? 하루님 왜 살려줘요? 어디 아파요? 만두 맛있지. 저 어저께 냉면 먹으면서 만두 먹었잖아요. 그래서 저녁에 졸려 가지고 엄청 자고. 근데
아 만두 진짜 나이가 들수록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저는 만두도 좋아하는데 뭐냐 중국 만두 딤섬? 딤섬에 진짜 환장합니다. 그러니까 딤섬 제가 딤섬을 처음 먹어본 데가 홍콩이었던 것 같은데 새벽 3 시인가 4 시에만 여는 만두집이 있어요. 왠진 모르겠는데 기사식당 같은 데인가 봐. 그래서 가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데 너무 싸.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진짜 만화에 나오는 것처럼 요리왕 비룡 같은 데 나오는 것처럼 막 탕탕탕탕탕 싸면서 막 먹었는데 그날을 잊지 못해요. 빨리 다시 외국에 갈 수 있는 날이 오겠죠, 언젠가는. 변호사 시험 끝나면 외국 나가고 싶었는데 그건 힘들 것 같고 변호사 시험 끝나면 여러분들이랑 재밌는 파티나 열어야죠. 제가 파티를 어딘지 모르겠지만 열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진짜 제 꿈은 그거였어요. 딱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하고 변호사 딱 된 상태에서 내가 아는 지인들을 싹 다 불러 가지고 파티를 딱 여는 거예요. 그래서 고맙다고 딱 한 다음에 이제 멋있게 딱 계산하고 딱 아직도 그런 꿈을 꾸고 삽니다. 제가 나이가 30인데도 아휴 참나 주책이지 주책이야. 하느님 왜? 왜 물음표야? 근데 약간 아까 누가 저한테 BJ라고 하셨는데 이제 내가 하는 행동들을 보면은 유튜버보단 BJ에 가까운 것 같아. 그러니까 뭐 두 개가 어떻게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딱히 콘텐츠를 기획하고 이러진 않고 구독자들의 니즈를 그때그때 맞추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뭔가 다른 점 하나는 나는 별풍선을 받을 수 없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러한 채팅창을 보면서 감동을 받는 거죠. 아. 약간 그런 느낌도 났어요. 센과치히로처럼 '도대체 여긴 어디지?' 이런 생각이 막 들고 사람들이 어디서 기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 근데 그게 막 그런 게 아니야. 막 무슨 늦은 시간까지 일할 것 같은 그런 분들이 오시는 게 아니라 뭐 어르신들도 많이 오시고 아이들도 많이 오시고 애기들 데리고 부모님도 오시고 이래서 '이 사람들은 이 시간까지 안 자고 뭐 하는 거지?' 막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딤섬을 먹은 건 대만의 딘타이펑 그거 1 호점 갔는데 거기는 이제 너무 익숙한 맛이어서 그 기다린 거에 비해서는 쪼끔 실망을 했지만 그래도 너무 맛있다. 홍콩 생각하면 집값 생각나요? 아유 하루님 왜 자꾸 집값 걱정을 해. 어차피 우리 홍콩에 안 살 거잖아. 홍콩 집이 한 평에 1억 이라고 해도 우리랑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그냥 거기 사는 사람들만 불쌍한 거죠. 우리는 아까 말했잖아. 저녁에 돌아갈 집이 있다는 거. 그것으로 행복을 느껴야지. 집값 걱정을 왜 해요? 하루님은 어디 사세요? 여의도 이런 쪽 사시나?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다들 이제 아직 안 주무시고 뭐 하세요? 8 분이나 계시네. 맞춰 봐요. 영등포. 어떻게 맞추지? 서울 안에 있긴 해요? 못 맞출 것 같아요. 암만 생각해도 제가요. 정보가 너무 없어. 서울이 아니래잖아. 대구, 분당, 섬? 섬에 산다고요?
여의도, 섬, 송도, 제주도, 뭐 울릉도, 독도는 아닐 거 아니야. 마라도도 아니고. 진도, 쓰지마섬, 영종도, 섬, 송도, 영종도. 이게 다 아닌 섬이 있다고요? 뭐가 있을까요? 거제도. 거제도도 아니면 모르겠습니다. 섬이 그 밖에는 제가 강화도. 뚝섬이 엄마 뚝섬은 섬이 아니에요. 뚝섬은 섬이 아니야. 강화도 아니에요? 강화도? 딤섬도 섬이 아니죠. 딤섬도 섬이 아니죠. 그럼 뭐 투썸 플레이스도 섬이고 다 섬이에요. 뭐. 하루님 어디 사시는지는 천천히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님은 섬에 안 사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섬이 다 나왔는데도 아닌 것처럼 잠을 못 자요? 하루님이 어디 사시는지 모르면 잠을 못 자요? 그럼 큰일 나요. 그런 성격이면 안 돼요. 궁금한 게 있어도 모르는 걸로 딱 참아야지. 경기도? 진도는 섬인가요? 제주도, 경상도, 독도, 울릉도, 실미도? 월미도? 진도에 사는구나. 진도에 살아요? 진도에 살아요, 진짜? 우와. 진도가 어디 있지? 딩동댕이 아니라고요. 아까 제가 말했 월미도, 실미도?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어디 사시는지는. 경상도? 경기도는 섬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덕분에 소원님은 편하게 주무시겠네요. 경기도에 산다는 알았으니까. 경기도가 굉장히 넓긴 하지만 너무 신기하다. 이렇게 구독자님들끼리도 서로 친하고 얘기를 많이 하니까 저도 뿌듯합니다. 뭘 진도에 살아야 돼요. 다들 고생하셨어요. 저는 내일 또 일찍 일어나 봐야 되기 때문에 하루님 내일 미라클 모닝 할 거야? 할 거예요? 내일 저는 한 6시 반에서 7시쯤 일어날 것 같은데 그래요? 알았어요. 그럼 내일 출첵하겠습니다. 콜드님도 오늘 너무 고마웠어요. 콜드님 덕분에 또 재밌는 시간을 가졌네.
그리고 하루님 오늘 시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또 부탁드릴게요. 왜요? 일어났을 때 일어났다고만 얘기를 하세요. 그런 부담감만 있어도 사람이 일찍 일어나게 되더랍니다. 부담 가지라고 하는 소리는 아니고요. 그냥 부담 없이 부담 가지라고요. 그래야 일찍 일어나니까. 전 내일 아침에 또 스타벅스를 먹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이만 방종하고 집으로 가서 편안한 밤 보내겠습니다. 네, 내일 모의고사 마지막 날이어서 내일까지 딱 보고 이렇게 딱 종강을 하고 밤에 과제할 것 같습니다. 다들 편안한 밤 보내세요. 오늘 너무 좋지 않은 모습으로 해서 죄송하긴 한데 그래도 오늘 즐거웠습니다. 네, 이제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다들 편안한 밤 보내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아, 소원님 안녕, 플루토님 안녕, 하루님 안녕, 콜드님 안녕, 우진님 안녕.